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학년도 자료제 시형 언어 논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논술 전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조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작년도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자료제 시형 언어 논술의 경우는 크게 대문항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문이나 개념들을 통합사회에서 혹은 사회문화나 기타 사회 과목에서 조금씩 빌려온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대문항 1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의 경우는 저희가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과 각각의 소문항들에 제시되어 있는 지문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인권의 특징 2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 인권선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시문 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시문에서는 인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제시문이고요. 인권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종교,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진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라는 천부성, 그리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불가침성, 마지막으로 항구성, 영구히 보장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저희 문제에서 제시된 지문 2개를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제시문 가에 4가지 제시된 인권의 4가지 특성들을 살펴보시면 지금 보편성 그리고 천부성 이 2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2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권이 제한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시문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에서 기본권이 제한된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시문 나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이라고 요 부분이 이제 되겠는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본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기본권이라고 한다. 헌법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의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사례 1번과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새벽 1시에 시위를 하면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땅에 내 돈을 들여서 호텔을 짓는데 안 된다고 하면 기본권 침해이다. 하지만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이므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자유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만약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른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권을 행사를 한다면 그것 역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례 1번과 2번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160자 이내의 서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1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간디의 소금법 폐지 운동을 이 문제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제시문 다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다에서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시민불복종은 잘못된 법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하여 비폭력적 수단으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제시문 다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불복종은 기존 시민사회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 기존 사회 질서와 법질서를 존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 자유, 인권, 평등, 인간 존엄성 등 보편적인 도덕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비폭력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저희 제시문 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가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5가지 조건입니다. 그럼 이 5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의 소금법 폐지 운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어떤 기존의 사회 질서와 법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시민 불복종을 할 것을 미리 알리고 그리고 영국에 대한 응답이 없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방금 보셨듯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행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비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 행동을 하여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민 불복종의 조건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처벌을 감수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소금법 폐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간디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금법에 따른 세금 부담은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라는 이유로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도의 시민들의 정의, 자유, 인권, 평등, 인간 존엄성 등 보편적인 도덕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과 앞에서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5가지 조건을 서로 잘 일치시켜서 320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 끝으로 이제 유럽 내 국가들이 표방하는 반난민 정책의 근거는 무엇인지 서술하고 제시문 라에 제시된 피터 싱어의 관점에서 반난민 정책을 평가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류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조치에 따른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독일 등은 난민 범죄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계기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난민 급증에 따라서 각종 사회 문제가 불거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 국가들이 반난민 정책을 표방하는 근거는 일단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민이 자신이 체류하는 국가의 법령 혹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조치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난민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시문 라에 있는 피터 싱어의 관점을 지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싱어의 경우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 자체 이 따옴표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차원에서 보면 고통을 덜어줘야 할 궁극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에 따르면 고통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을 방지할 힘이 있다면 즉 우리가 난민을 도울 충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도와야 한다라고 피터 싱어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 내에 반난민 정책을 표방하는 그런 국가들은 난민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난민 정책을 추구하면서 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있는 지문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피터 싱어의 관점에서는 고통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도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답안에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대문항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무역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 가 그리고 그래프 나 이 두 가지의 자료를 살펴보시고 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 추이를 살펴보시면 무역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여기 출제 의도를 잠시 보시면 무역의 확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역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충실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이제 문항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래프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부터 자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3-1의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나 다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어떤 모습일지를 자료 가나 다를 모두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를 살펴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의 추이, 그리고 다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의 추이입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한국의 인구 구조가 노년층 혹은 중장년층이 많아지는 인구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그렇게 더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마에 나타난 하락 추이를 억제하거나 상승 추이로 바꿀 수 있는 출산율 재고 방안 한 가지와 그 외에 다른 방안 한 가지를 제시하라 하고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산 연령, 인구 추이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연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미 문제 제시된 것처럼 출산율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 그 외에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즉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안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자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마, 바, 사, 아 중에 세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자료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세대 간 갈등이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세대 갈등의 문제고요. 그리고 마바사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바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결국 2058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망, 그리고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세대 갈등의 이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그리고 젊은 연령층의 노인 인구 부담 증가 등이 젊은 연령층의 부담을 높이고 세대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료 나, 다, 마, 바, 사, 아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자료를 활용을 하여 잠시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 마, 바, 사, 아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 라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시작을 해서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연령의 인구가 감소되고 노동 생산성이 저하가 돼서 생산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부담이 강화돼서 경제 성장률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의 이유를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자료 제시형 언어 논술 4번 문항입니다. 일단 먼저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 마 중에서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 불평등을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 불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 2가지. 그러니까 제시문 지금 이 나부터 마까지 4가지 제시문이 현재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2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보시면은 금방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기능적 중요도가 다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그 사람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그리고 차등 보상을 공정한 것으로 여긴다 라는 식의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 많은 보수를 받음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므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 많은 교육, 경력,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조직에 더 많은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은 리워드, 보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마는 굉장히 유사한 관점으로, 즉 사회 불평등을 공정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인 기여도 혹은 뭐 교육 수준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식의 차등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 희소 자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된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이제 남아있는 다와 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경우는 불평등한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아이가 중산층이냐 혹은 노동자 계층 또는 빈곤층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라를 살펴보시면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의 이야기, 주장을 지금 라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디에는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놓인 개인은 서로 다른 방식과 형태로 사회화된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화는 아이들에게 훗날 성인이 되어서까지 무엇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인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어떤 한 개인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지 등등을 결국 그 아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에 대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와 가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지, 가정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재심은 나, 마가 동일한 관점에서, 즉 사회 불평등을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재심문이고요. 다라는 사회 불평등을 불공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배경의 차이가 사회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능력의 차이의 그 기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가정 배경의 차이, 즉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별표를 표시한 다와 라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의 연봉 격차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가를 보시면 1965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내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연봉 격차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물론 해마다 편차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예전에 비해서 지금 최고 경영자와 일반 근로자 사이의 연봉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결국은 문제 4-1 그리고 4-2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시문 나 또는 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더 높은 교육 수준, 경력,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 혹은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 개인의 특성이 보상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 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와 이제 대조되게 만약에 저희가 라의 관점에서 자료 가에 나타나 있는 연봉 격차를 바라본다면 가정 배경의 차이는 사회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연봉 격차는 개인의 능력이나 학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희소 자원이 차등하게 분배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아래 이제 사례를 보시면 사례 두 가지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사례에 나타난 일들이 재심은 다와 같은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재심은 다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까 이미 보시면 그 어린아이가 중산층, 노동자 계층, 빈곤층 중에 어떤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능력 개발의 기회가 아동들에게 굉장히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례 1번과 사례 2번을 살펴보면 사례 1번은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복지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육비는 물론 악기와 교육 재료도 무상으로 지원이 돼서 학생들이 부담을 줄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시면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정부 주관의 복지 사업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 2번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인도 그리고 나미비아에서 시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를 지금 이 사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어린이 영양실조가 크게 개선이 됐고요.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양실조가 고통받는 어린이 비율이 크게 하락했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영양실조 개선,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실업률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이 조금 더 좋은 경제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올라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례 1번과 사례 2번을 살펴보시면 경제적 혹은 문화적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능력 개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이 제시문 다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 환경에 따라서 제한되는 아동의 능력의 개발 기회가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동의 가정 환경에 따른 어떤 능력 개발 기회의 불평등을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례 1번과 2번에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포착해낸 다음에 그것들을 360자 이내로 서술하는 것이 저희 문제 4-3의 핵심적인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2021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료제시형 언어 논술 문제를 저와 함께 1번부터 4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 문제를 살펴보시면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를 충실하게 개념들을 학습하셨다면 충분히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논술고사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서술의 해설을 진행을 했고요. 이 해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논술고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21학년도 수시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